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위해 우려 제품입니다.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 1000여 개를 조사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한 72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성분도 검출이 됐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환경부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구직 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300명에게 각각 달마다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매주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에서 34세 구직자고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 제품을 조사해서 이 중에 72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논란이 됐던 PHMG, MIT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회사들의 제품도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잘 들으시고 청취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제품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예.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72개 제품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저희가 위해 우려 제품이란 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법률에서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가 있다고 우려돼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화학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해 우려 제품으로 23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주로 세정제나 방향제, 탈취제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하고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살조제 등 살생물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 우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저희가 공인을 해준 시험 분석기관이 있는데 예. 그 시험 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제품을 반드시 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시중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안전기준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품 겉면에 표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품에 어떤 물질이 들었고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하고요. 예. 소비자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자가검소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검소 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적발이 되는 거고 뭐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도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해 우려 제품이 전 품목이 뭐 세정제, 합성세제, 접착제, 표백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3개 품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전 품목을 조사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따로 몇 가지 품목만 선정해서 조사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23개 품목을 지정을 해놨는데 제품 수로 봤을 때는 22,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37개 제품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16년 12월 30일에 고시를 개정해서 안전기준이 스프레이형 제품 같은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예. 그런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스프레이 제품이라는 것은 그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제품에 대해서 CMIT하고 MIT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조사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동차 용품이나 세제류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가 일단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시험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 그 안전 기준과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예. 팔리고 있는 것을 직접 구입해서 사기 때문에 실제로 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조사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안전 기준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네. 72개 제품이라고 제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가 전체 제품 수로는 1037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을 했습니다. 약 7% 정도 되는데요. 예. 먼저 안전기준 위반한 제품 같은 경우는 업체 수로는 34개 업체고 제품 수로는 53개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12개 제품이 PHMG나 MIT 등 제품 내 함유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유해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예. 또 11개 업체 25개 제품 같은 경우는 품목과 제형별로 저희가 설정한 화학물질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 안전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또한 13개 업체 16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자가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로는 19개 제품 같은 경우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 표기, 사용사항,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해서 판매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더 신경 써서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가습기 살균제 원료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 역시 아직까지 많고요. 그래서 예. 이 PHMG라든지 MIT에 대한 논란은 좀 여전한데 그게 금지됐나요? 그 이후에? 네, 호흡 노출이 우려가 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PHMG나 CMIT, MIT가 금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품에서 검출이 됐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지금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예. 좀 조사를 좀 아주 정밀한 분석을 했었고요.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제품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포함해서 지금 예. 가정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번에 위반 조치를 받은 72개 제품 이런 것들의 예. 유해성 인체에 예.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희 우회의료 제품 안전 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영향을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급성적인 건강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해성이 있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유해성 수준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예. 피해 사례를 우리가 직접 받고 겪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좀 경각심을 갖고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촘촘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예. 없었던 조사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15년에 예.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더 촘촘하고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의회 의료 제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저희 법규에 따라서요. 일단 안전표시 기준 위반한 제품은 판매 금지나 해수명령,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외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한 상태고요. 또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저희가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환불을 해줘야 되고 유통사에서도 납품한 제품은 일단 수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안전표시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도 있고 유명한 외국 기업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예. 그런 경우 사법 처리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저희가 지방청에서 예.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적인 처리는요.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일단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제기된 제품들 72개 제품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초록누리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바로 팝업 창을 뜨도록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쉽게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이라고 뜨네요. 초록누리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내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이런 물질들, 화학 제품들이 혹시나 위험하다고 이게 당국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앞으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안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앞으로 시행감시 활동도 해나가고 또 행정 처분이 됐던 제품도는 다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실 때 표시 기준이라든가 주의사항 그리고 저희 의회 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 자가검사 번호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다른 당국에서 더 조사 품목을 늘려서 조사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하고 있고 예. 올해는 보통은 1년에 2번 정도 하고 10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입니다. 택시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게 일단 싫은 거죠. 또 이 법인 택시에서는 요금이 올라버리면 또 입금이 산학금이 올라가니까 우리한테 오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법인 택시는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면은 산학금이 올라가니까
기사들한테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줄어들고 인상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산학금이 더 올라가게 되고 손님이 줄어들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자꾸 적어진다는 얘기죠. 현찰로만 요금 지불을 하다 보니까 합성이 원활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를 쓰니까 단말기 하나로 긁어지지가 않잖아요. 같은 방향 가는 거를 주행요금보다 더 붙어지는 따블이 붙는데 그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제도적으로 좀 잘 보완해서 같은 방향 같은 곳을 가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죠.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그 합승도 가능해지는 거고, 물론 뭐 예전에도 범죄 행위, 원거리 운행, 대기, 합승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이랬던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애야죠. 강남역에서 심야에 택시 정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게 하는데 그때도 그러면 차라리 같은 방향 같으면은 타고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죠. 그것도.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다룬 바가 있는 그 합승제도 도입 여부, 그 국토교통부에서 합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때 택시 기사님들의 문자 사연도 많이 받고 또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았었는데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그때 문자를 읽었던 것을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 택시 기사님들은 지금 방금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택시 운영을 하면서 좀 요금도 오르고 들어오는 수입이 늘면은 역시 산학금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될 건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손님 불편이 더해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섣불리 우리가 그냥 탁상 행정으로 선택한 문제는 아니고 많은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과 또 기사들이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요, 택댓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강재헌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 이어가죠. 크리스 브라운입니다. Wait for you.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슬슬 봄 기운이 낮에는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두꺼운 코트 안 입어도 낮에는 좀 걸어다닐만 한데, 네. 이맘때 어떤 이야기, 어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긴 겨울이 끝났구나 기뻐하기가 무섭게 네. 요새 또 훌쩍거리는 분들, 재채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알레르기성 비염. 맞아요. 벌써부터 코가 근질근질하다, 눈과 콧물에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온다. 눈과 코에서 눈물과 콧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역시 계절과 관련이 높겠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즉 특정 계절이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는 경우고요. 네. 또 하나는 연중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알레르기성 비염은 맑은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오는 것이 주증상이에요. 예. 그리고 또 눈, 코, 이 부위가 많이 가려운 그런 코질환인데요. 그 항원이라는 원인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돼요. 그래서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분은 흔히들 그 계절적으로 많이 날리게 되는 꽃가루에 의해서 그런 네. 경우가 많고요. 또 연중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집 안에 떠다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예를 들어서 동물을 기르는 집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개털이라든지 네. 또는 집 안에서 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항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인자가 가장 좀 강하게 작용을 하나요? 물론 일부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유전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항원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알레르기 소양이 있으면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에 노출이 될 때 이 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중에 하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네. 그 알레르기성 비염 특히 계절에 따라서 그 꽃가루 같은 것들 그런 화분증으로 생기는 증상 왜 나타날까요? 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가 항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항원을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게 되면 제일 먼저 코를 거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때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몸 안에서 세포에서 방출이 돼요. 그때 코 안에 점액, 맑은 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예.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겨요. 이 때문에 거기가 가렵고 콧물이 흐르고 또 재채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항원이라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외부의 낯선 물질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는 일종의 1차 방어작용이에요. 예. 몸에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어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항원과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마스크 끼면 괜찮을까요? 굉장히 이제는 거의 의사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예. 실제로 마스크 특히 그 보건용 마스크는 더 촘촘하게 작은 입자까지 맞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연중 괜찮다가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그때 많이 날릴 때 외출을 되도록 안 하시거나 예. 아니면 나갈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하고 나가시게 되면 훨씬 노출이 줄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너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싶으면은 약의 도움을 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중에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원인 물질인 항원이 뭔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꽃가루가 원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스크나 회피, 그러니까 심할 때 외출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줄이면 예. 약을 안 먹어도 되거나 먹게 되더라도 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연중형인데 집안에 항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 병원에 가면 항원 검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가 연중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집안에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한 좀 물걸레질, 세심한 청소, 환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증세가 나타날 때 약을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레르기를 테스트할 때 네. 뭐 피부 위에다가 그런 항원이 될 만한 물질들을 떨어뜨려서 뭐 예. 피부가 반응하면 뭐 이게 항원으로서 몸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게 측정이 비염도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예. 잠재적인 그 항원이 되는 물질들, 예. 뭐 진먼지 등이 당연히 들어가고 뭐 동물 털이라든지 다양한 몇십 개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검사가 사실 피부에 붙이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 그래서 검사.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로 잠재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되면 사실 알레르기 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을 땐 좋아져요. 근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 좋아지는 거니까 약을 끊으면 또 바로 증세가 악화되고요. 맞아요. 또 요새 많이 개량된 약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알레르기 약의 부작용 중에 제일 심한 게 예. 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레르기 비염 약을 드시면 편해지지만 몸이 이렇게 쭉 가라앉고 예. 졸리기 때문에 또 약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이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현대인들한테 정말 흔한 질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예.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시점이 제가 군대를 다녀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거기서 네.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노출이 된 건지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될 만큼 이게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 보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뭐 어릴 때 심하다가 계속 성인이 돼서도 고생을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아나운서님처럼 어릴 때 심했다가 오히려 성인이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문제 없었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어서 사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그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워낙 뭐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뭐 환경 호르몬, 화학 물질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집안을 거의 뭐 무균 상태로 하다시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면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일부러 비위생적인 환경에 키우면 물론 안 되겠지만 아주 그 청결한 아주 지나치다시피 청결한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 성인이 돼서 어릴 때 가볍게 지나가야 될 병을 안 걸리고 지나가서 성인에 걸리게 되면 증세가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적절한 거기에 대한 예방 접종을 더 챙겨서 맞을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항원에 노출돼서 나타나는 문제고 이제 사실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상당히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항원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구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에 뭐 애완동물을 키우면 나중에 뭐 호흡기 면역이 좀 강해져서 덜 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겠네요. 이제 연구의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면역의 양면성이죠. 면역력이 높으면 감염병에 안 걸리니까 건강에 좋지만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같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면역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 제일 좋은데 너무 떨어져도 문제, 과도해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 연중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 분들의 경우는 실내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한 실내 항원 제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를 청결하게 하고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온도의 변화가 급격해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지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계절성인 꽃가루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이때 적극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외출을 자제해서 항원이 나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짐 크로치의 타임 인 어 보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